자, 거기 274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 단어는 행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행렬이라는 말이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은 있는데, 그치?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한번 그걸 볼게요. 이 행은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가로줄. 렬은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그 약간 말하는 순서는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로 가로보다 사실 가로 세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어순 자체가 우리가 많이 쓰는 거하고 다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 이렇게 되면 행은 가로줄, 렬은 세로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행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딱 형태를 보면 아니 이거는 행렬을 말하는 거구나. 뭐냐면 수 또는 문자 사용해도 됩니다. 문자도 가능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합니다. 근데 이 행렬에서 쓰는 괄호는 소괄호 있죠? 이 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행렬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지금 행렬의 표현이 예를 들어서 나와 있거든요, 얘들아. 그럼 잘 봐. 이 행렬은 가로줄이 지금 몇 개 있어? 한 줄, 두 줄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첫 번째 가로줄을 제1행이라고 한다. 첫 번째 가로줄 제1행. 그리고 두 번째 가로줄을 제2행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이건 세로줄 몇 개 있어? 세로줄 하나, 둘,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있죠? 됐냐?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세로줄을 제1열, 두 번째 세로줄을 제2열, 세 번째 세로줄을 제3열이라고 한다. 별로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불러. 그러면 여기서 이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이즈, 행렬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얘는 2행, 3, 아, 2행, 3열,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도 순서 맞춰서 이거는 2행, 3열,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행렬에 하나하나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하나하나의 수의 문자나 수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 봐. 저기 85 보이시죠, 얘들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행, 일렬의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귀찮잖아. 되게 귀찮지.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행렬 1행, 1열의 성분은 뭐다? 85다. 이렇게요. 됐어, 얘들아? 또는 여기서 이 행렬에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1행 다 뭐든지 다 행이 먼저. 1행 1열의 성분이 뭐다? 85다. 이렇게요. 됐어? 그러면 재훈아, 여기 92는 어떤 성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2일? 몇 행? 몇 열의 성분? 그치. 1행 2열의 성분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 걔가 92가 되는 거야. 그 현태야 80은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 되는 걸까요? 네, 1행 3열의 성분이 80이 된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지 그걸 읽으면 되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 그럼 재훈아 70은요? 네, 이행 1열의 성분이 70이다. 그럼 현서는 일단 씹어야 되니까. 자, 현태, 84는요? 네, 이행 2열의 성분이 84다. 그러면 재윤아, 96은요? 네, 이행 3열의 성분이 9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그 행렬의 그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행렬 중에서 이런 게 있어. 봐봐. 정사각 행렬. 느낌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선생님 정사각형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우리가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보통 우리가 근데 사실 이게 이해는 돼. 이해는 돼. 자, 예를 들어서 잘 봐야 되라. 보기를 보시면요. 1번 여기 보기 보이십니까? 자, 이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 네, 2행 3열로 이루어진 2행 2 곱하기 3행렬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2번 보기 보세요. 얘 사이즈로 얘기하면 몇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야? 2행
이열로, 그치. 이루어진 행렬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잘 봐. 이런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여? 아, 특히 얘는 2 곱하기 2야. 그래서 2차. 왜 차수라고 불렀는지 이해가 돼? 차수는 사실 문자 곱해주면 횟수거든요. 근데 2 곱하기 2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라는 소리인 거야. 사실 여기서 2 곱하기 2는 숫자가 아닌 거지. 이행, 이열의 의미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행렬도 볼게요. 현태야, 이거는 몇 개 몇 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입니까?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3 행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도 열의 개수하고 행의 개수가 같네. 그래서 얘도 정사각 행렬인데 몇 차? 3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진 게 다 납득이 돼.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나와 있군요. 여기 m 곱하기 n 행렬을 m by n 행렬이라고 읽는다. 여기 읽는 방법이 나와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성분 표시는 다 한 번씩 했고요. 자,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거기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275페이지에, 그 275페이지에 이거 볼게요.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당연한데, 일단 두 행렬이 같으면 얘네가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두 행렬 A, B의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각각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얘들아, 얘네가 두 행렬이 당연히 같은 꼴이고, 대응하는 성분이 각각 다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두 행렬 지금 A하고 B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두 행렬 A하고 B하고 같은 행렬이라면 각각의 성분이 다 같아야 돼. 자, A 행렬에서 1행 1열의 성분과 B 행렬에서 1행 1열의 성분이 얘끼리 같아야 되고 A 행렬에서 1행 2열의 성분과 B 행렬에서 역시 1행 2열의 성분이 이렇게 서로 같아야 각각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납득되지 않냐? 그치, 납득되지. 당연히 납득되는 거야. 각각의 성분이 모두 같아야지만이 같은 행렬,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 기호로 자연스럽게 A하고 B하고 같은 행렬이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야, 두 행렬 A하고 B하고 같아. 그리고 B하고 C하고 같아. 그럼 당연히 A하고 C도 같은 행렬 되겠죠.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네, 왜요? 너 그렇게 읽지 마. 뭐가 같아요? 어. 어떻게 같냐고요? 보기를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같은지가 아니고, 재훈아, 잘 봐. 일행일열, 각 성분이 같아야지 같은 행렬이라고 부른다고.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기 한번 보세요. 두 행렬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봐봐, 는 보세요.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소리죠. 같은 행렬이라면 A, B, C, D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1행 1열의 성분 A하고 마이너스 1하고 갚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C의 값은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3이 되면 된다는 소리예요. D는 뭐가 돼야 돼? 같은 행렬이라면 D가 여기고 같은 행렬이면 B가 9여야 된다는 소리야. 어떻게 같아요가 아니고 두 행렬이 같으려면 각 성분이 각각 같아야 된다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는 행렬이 이제 처음 본 형태이기 때문에 그 형태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라고 되게 유치뽕인 문제들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풀어봅니다. 자, 행렬. 보세요. 이거 몇 행? 몇 열로 이루어진? 대답해. 몇 행? 몇 열? 3행, 1행, 2행, 3행, 그리고 3열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읽는 방법은 3 바이 3? 근데 3 곱하기 3행렬 이렇게 읽어도 돼. 자, 여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몇 차 정사각 행렬 되는 겁니까?
3차 정상 행렬이기도 하구나. 좋아. 자, 근데 어쨌든 1번 제2행의 모든 성분의 합 그랬거든요. 제2행 어디 있어? 여기. 그럼 모든 성분은 2 더하기 0 마이너스 1. 합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재윤아, 그러면 제3열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뭘까요? 20? 야, 3열이면 얘가 1열, 제1열, 얘가 제2열, 제3열이야. 그래서 식으로 불러지 그랬어. 7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9 해서 얼마다? 15다. 됐어? 자, 이거 똑바로 읽어야 돼. 이거를 2,1로 읽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왜냐하면 순서상하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는 성분, 뒤에 성분자가 붙으면 얘는 이행 1열의 성분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읽고 지나가야 돼. 자, 현태 이거 읽어봐. 의 곱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이행 1열의 성분은 뭐야? 오, 좋아. 그리고 일행 3열의 성분은 좋아. 그럼 천천히 익숙해지도록 따라오시면 돼요. 자, 재훈아, 읽어봐, 이거. 이행 3열의, 음, 좋아요. 이행 3열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오, 좋아. 빼기. 3행 2열의 성분은요? 가로가 필요 없네요. Sorry.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행렬의 성분을 읽는 연습을 좀 하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되게 쉽지.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2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렬 A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될 때 행렬 A를 구하래. 여기 보시면 단 I는 1. 야, 이거 지금 잘 봐야 되라. 아희행 J열이야. 그치, 얘들아? 이건 몇 개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겠어? 단 봐봐. I는 1하고 2가 있고요. J는 1하고 2하고 3이래요. I가 행, J가 열이야. 몇 행? 몇 열, 발음 봐라. 몇 개 행과 몇 개 열로 이루어진 행렬이 만들어지겠어? 2행 3열이요. 그래서 이렇게요. 됐어? 여튼, 그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자, 그럼 1번. 이 행렬 A는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할 때 헷갈리면 이렇게 해도 좋아. 뭐냐면, 선생님, I가요. 이렇게요. 1행 1열의 성분부터 차례대로 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A, 1행 1열의 성분은 I 자리에,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이 돼요. I 자리에 1을 대입하고 J 자리에 1을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해 내란 소리야. 괜찮지? 됐어? 그러면 1행 2열의 성분은요. 이거 다 먹었어? 자, 불러봐봐, 이거. 니까 마이너스 1이다. 자, 재윤아. 재윤아? 불러봐. 계산.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요. 얘들아, 나 이거 구하면 되지. 1행 4열 구할 수 있어? 없어. 나 이거 이런 짓 하면 안 돼. 이제 2행 1열의 성분으로 바꿉니다. 현태. 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현서. 네, 해서 2. 그래서 2행 3열의 성분 재현이 빠른 암산. 자, 그래서 나는 얘들아 각 성분만 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행렬 A를 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똥똥똥 A는 해서 행렬 바로
그래서 요거 차례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행하고 열 각 성분의 위치 맞춰 써줘야 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4, 2, 0 이렇게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됐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 2번 마찬가지. 자, 2번 보세요, 얘들아. 아, 얘는 성분 표시를, 근데 이거는 이 행렬의 성분이 결과값이 1 아니면 0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I하고 J하고 같으면 결과값이 1이 되는 거고, I하고 J하고 같지 않으면 뭐 된다는 소리야? 0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그냥 다 찾으면 돼. 자, 그러면 I하고 J하고 같은 거. 1행 1열 성분이요. 그쵸? 또 같은 거 뭐 있어? 2행 2열의 성분이 1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1행 2열의 성분, 1행 3열의 성분까지, 그리고 2행 1열의 성분, 근데 2행 2열의 성분 저기 같다고 했죠? 그리고 2행 3열의 성분은 I하고 J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0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행을 쭉 맞춰서 행부터 쭉 성분을 적을게요. 1행 1열, 1, 1행 2열, 빵, 1행 3열, 빵, 이렇게요. 그 다음에 2행의 성분을 쭉 다 적을게요. 2행 1열의 성분, 빵, 2행 2열의 성분, 1, 2행 3열의 성분, 빵, 이렇게요. 괜찮지? 아,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아이, 자식들. 그렇게 느끼고 있지? 별거 아니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278페이지, 필수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행렬 A, B가 살고 있었어요. 두 행렬이 서로 같다가 성립할 때 상수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라 그랬죠? 각 성분이 각각 같아야 돼. 그러면 A 행렬 A의 1행 1열의 성분과 행렬 B의 1행 1열의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A 행렬에서 1행 2열의 성분과 행렬 B에서 1행 2행의 성분, 아니, 1행 2열의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쭉 다 쓰면 돼. 자, 근데 6하고 6은 같다라고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들아 잘 봐. 이거 세 개 다 모두 성립해야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 기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고 이렇게 안 쓰는 대신에 이렇게 깔끔 쌈뽕하게 연립방정식 묶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누구의 값이 먼저 나오겠어? A 값이 가장 먼저 나오네요. 마지막 식에서. 그쵸? 그래서 기억에서 A는 1 나오는 거고, 아, 미안. 디귿이에요. Sorry. 그 다음에 기억에서 A가 1일 때니까 3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 빠른 암산 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 B가 2니까 C의 값 나오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로 넘어옵니다. 279페이지로요. 뭐 역대급으로 숙제가 제일 쉬울 거예요. 27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그 행렬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 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야, 만약에, 봐봐봐. 거기 그 책의 279페이지 보시면요. 야, 두 행렬 A, B가 있어. 그 두 행렬을 빼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야, 이게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수 있어. 야, 그럼 두 행렬을 더하려면 얘들아, 두 개의 행렬이 다른 꼴이면 될까? 사이즈가 다르면, 왜냐면 각각의 성분을 두 행렬을 더하면 각각의 성분, 1행 1열의 성분과 1행 1열의 성분끼리 더한다라는 거 감 잡았지. 아까 같다라고 똑같은 거야. 같은 행렬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두 행렬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같은 꼴이어야지만이 두 행렬을 더할 수 있고
차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당연해. 일행 1열의 성분끼리 더해서 새로워진 A하고 B행렬 더했을 때 일행 1열의 성분이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도 마찬가지. 일행 1열의 성분끼리 뺀다. 이게 A행렬의 일행 1열의 성분에서 B행렬의 일행 1열의 성분 빼기. 각 성분을 이렇게 빼면 된다라는 소리야. 지연아, 너네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각각 물어보시면 돼요. 댓글 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뭐 한 번 정도 풀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행렬의 덧셈의 성질 잘 봐. 선생님, 나 지금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연산법칙 할 때도 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어떤 연산에 대해서 일반적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어떤 경우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게? 만? 까지. 뺄셈하고 나눗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얘들아? 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행렬에서도요, 잘 봐. 그게 연산 법칙에 대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덧셈이야? 교환법칙 성립하겠어?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어차피 각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 더할 거니까 교환법칙은 성립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 다음에 결합법칙 어떨 것 같아? 행렬 3개를 더하는데 A하고 B 행렬 먼저 더하고 C 행렬을 더하나? B하고 C 행렬 2개를 더하고 A를 더하나? 상관없을 것 같지? 그래서 행렬에서 얘들아 잘 봐. 덧셈을 할 때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예요. 당연히 뺄셈 성립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아니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됐지? 선생님, 그러면 여기서 곱셈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해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서 할 겁니다. 알겠지? 어쨌든 덧셈에서만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의를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거기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어? 거기 280페이지 보시면요. 영행렬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이거 5거든요? 우리가 X축, Y축 교점의 좌표를 1.5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0,0 있죠? 그거 비슷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기호로 얘는 영행렬 이렇게 5라고 읽으면 안 돼. 얘는 영행렬이구나 이렇게. 됐어? 그래서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한다. 야, 근데 생각해봐. 야, 너네 영행렬을 더했어. 당연히 A가 나오지 않겠냐? 그치? 이건 당연한 얘기야. 선생님, 근데 영행렬에 대한 정의는 왜 해요? 그럴 수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선생님이요. 이 행렬이요. 이거를 잘 봐.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꾼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뒤에 우리가 실수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면 잘 봐야 되라. 행렬 A가 살고 있었어요. 각 행렬의 성분 A, B, C, D 요 성분 다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A요. A한테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배를 한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각 성분에 각각 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다. 라고 기호를 약속한다는 소리야. 됐어, 얘들아? 근데 맞잖아. 어떤 한 성분한테만 마이너스 1을 곱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모든 성분에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다라는 거야. 그치?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야, 어떤 행렬을 살고 있었다? 그 행렬에 마이너스 1 실수배를 한 행렬을 더해.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영행렬 되겠죠? 이거 연산할 때 필요하거든요. 당연한 거야, 이거. 됐어? 자, 그러면 이거는 잡아. 이렇게요. 이거는 행렬 B한테 실수배. 마이너스 1을 곱한 행렬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이건 그냥 그럼 이것이 앞에서 두 행렬의 뺄셈하고 똑같잖아요. 각 성분끼리 뺀다. 그치? A 행렬의 1행 1열의 성분에서 B 행렬의 1행 1열의 성분을 뺀다.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이거 아까 내가 이거 잠깐만 한번 짚어볼 건데 이거 같을까?
이거는 당연히 같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들아. 이거는 행렬의 덧셈 뺄셈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같지 않을 거야, 각 성분이. 그치? 그래서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이건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거기 281페이지 보시면요. 자, 실수배예요, 실수배. 자, 행렬에다가 실수 K를 곱해. 그래서 각 성분의 모든 성분의 K를 곱한 수를 성분으로 한 행렬을 우리가 행렬 A의 K배라고 표현합니다. 됐어? 그래서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A의 K배는 잡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계산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다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실수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얘들아. 실수배의 성질. 자, 봐봐. 행렬 A하고 B가 일단 같은 꼴이야. 같은 꼴이야. 사이즈가 같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기호를 너희들한테 구분해주고 있어. 행렬을 대문자로 쓰겠구나. 실수 K하고 L. 실수를 소문자로 쓰겠구나.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야, 이거 뭐 할 필요 있냐, 1번? 당연한 거지. 1배하면. 마이너스 1배한 거는 이거. 이 행렬과 같다. 됐지? 야, 근데 넌 생각해봐. 0을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행렬에다 0 곱하면 이거는 0행렬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또는 0행렬에다가 실수배 한들 얘는 그대로 0행렬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치? 당연한 이야기야. 뭐 이건 증명이 필요 없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얘들아. 여기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고 나왔는데 잘 봐. 이거는 행렬끼리의 곱이 아닙니다. 행렬끼리의 곱이 아니야. 뭐냐면 내가 실수배 K하고 L을 곱해서 행렬 A에 곱하나. 잘 봐. 이 행렬에다가 L배를 하고 다시 K배를 하나. 이건 똑같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행렬끼리 곱이 아니고 실수끼리의 곱인 거야. 이거 그냥 무시하면 돼. 그냥 기본적인 연습. 당연히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거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김현태 왜 점 찍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더라. 분배 법칙인데 뭐냐면 잘 봐야 되라. K하고 실수 K하고 L을 더해. 그 더한 거를 이 행렬에 곱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한 결과가 같겠어? 이거 당연할 것 같니, 얘들아? 이거 당연하다? 선생님, 저는 이거 왜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손들어. 이거는 그래서 실수를 더할 때 이거 실수. 예, 행렬을 실수한테 분배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야. 알겠지, 얘들아? 됐니? 그래서 마찬가지 행렬 A하고 B를 더할 건데 더한 다음에 실수배 한 거는 각각 실수를 분배한 거에다가 더한 거 같다 이렇게요. 됐어? 당연히 가능해. 실수일 때는 가능해. 그래서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볼게요. 이게 뭐 딱히 행렬에 덧셈 뺄셈은 이게 실수배는 뭐 딱 보일 게 없어. 증명할 게 없고 자 문제를 풀면 조금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282페이지는 전부 다 짜르르 숙제 283페이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행렬 A하고 B가 살고 있었어요. 같은 꼴 맞네요. 그쵸? 자, 이거 식 쓰는 게 얘들아 좀 거시기하긴 한데 한번 쓰는 거 보여주긴 할게요. 귀찮긴 해. 근데 우리 여기서 한두 번 정도 써보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뭐 암산으로 가능하긴 한데 자, 행렬 A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행렬 B한테는 얼마를 곱하래요? 2를 곱하래요. 그래서 더하래요. 그래서 정식으로 적으면 이래요. 비행렬에 실수 2배 하세요. 각 성분에 모두 2를 곱해준다. 각 성분에 모두 2를 곱해준다. 그래서 더하면 된다. 2 더하기 2 해서 4. 나 이걸 한 번만 써줄까? 2 더하기 2, 1 더하기 4, 1 빼기 4.
3 빼기 2.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준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저렇게씩 써야 돼요? 선생님 설명이니까 한번 써드린 거고요. 잘 봐, 얘들아. 헷갈리지 않게 이거 한 번은 써. 한 번은 써. 4, 위에 쓰면 안 되지. 한 번은 써. 2, 1, 1, 3, 행렬 A에 4배하고 얘들아, 너희 잘 봐. 행렬 B한테는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또는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바로 한번 써보자. 자, 내가 시작할게. 자, 1행 1열의 성분은 4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행 2열의 성분은 현태야 어떻게 되겠니? 좋아. 지훈아, 그럼 2행 1열의 성분은요? 4 곱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럼 현서야, 2행 2열의 성분은요? 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암산, 계산 때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3번도. 근데 여기다 이거 하나는 적어. 왜냐면 저기 위에 행렬 A가 뭐였지? 하고 눈알 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은 쓰세요. 어디? 암산 한번 해볼까, 이제? 내가 암산해볼게. 1행 1열의 성분 내가 암산해볼게. 4 더하기 5 해서 9. 이렇게요. 재훈아, 1행 2열의 성분은요? 좋아. 2 더하기 10 해서 12. 현태야, 2행 1열의 성분은요? 마이너스 8. 좋아. 현서야, 2행 2열의 성분은요? 네? 네, 6 빼기 5 해서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4번 시선 따라와봐. 야, 근데요, 4번은,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연산. 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 실수배해서, 자, 앞에 있는 괄호는 실수 2로 분배해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뒤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 1 분배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 그냥 A하고 B를 문자 취급해서 그냥 동량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량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A 빼기 A 하니까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B에서 마이너스 3B. 이렇게 문자 취급해서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다는 소리야. 곱하기까지 실수는. 됐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행렬 A한테서 행렬 B 마이너스 3배 한 거 빼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현서야 1행 1열의 성분이요.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현태 1행 2열의 성분이요. 마이너스 5요. 재윤아 2행 1열의 성분이요. 그러네요. 7. 아이고. 지우야 2행 2열의 성분은요. 3 더하기 3에서 6 이렇게 되는 거겠죠? 끝이에요. 선생님 연산 이렇게 쉬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행복하죠? 행복할 때도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사실 약간 뭐랄까 어려운 것보다는 식세기가 좀 귀찮아지긴 하는데 자, 필수 5번에 자, 두 행렬 A하고 B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세요. 미수처럼 미지 행렬 X. 자, 보세요. 1번. 1번 그 위쪽 공간에 쓸게요. 야, 그럼 당연히 얘들아 X는 이렇게 구하는 거 가능할까? B에서 행렬 A의 2배 한 거 뺀 거.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등식의 성질 당일 성립한다는 소리거든. 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렬 B 한번 써줄게요. 거기에서 A 행렬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거를 계산해 주라. 자, 이제 모든 성분을 이 성분의 행렬을 다 이 행렬의 성분 다 얘기해 볼게. 재훈아.
순서대로 다 얘기해봐. 마이너스 12, 9, 12, 21. 이제부터 좀 계산 실력이.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세요, 얘들아. 2번은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얘를 이렇게 이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변 바꿔도 되겠지? 그래서 3배의 x는 2배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얘들아 잘 봐. 야, 너네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 x는 하고 쓴다면 이거 우변의 계수 뭐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3분의 2 이렇게 3분의 1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또는 분수가 선생님 저는 분수가 싫어요. 분수가 싫으면 자, 이 행렬에다가 전체 3분의 1배를 해도 된다라는 소리야.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봐봐. 각각의 분수 나오는 것보다 이 형태가 더 낫다라는 거 느끼시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게. 됐어? 그래서 3분의 1는 행렬 A 어딨지? 6 마이너스 3. 야, 이거 한 번에 암산 안 되겠다. 그리고 행렬 B를 더해요. 행렬 B 더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수배 3분의 1을 할게요. 그래서 자 중괄호 안은 한 번에 계산 가능할 것 같아요. 현서 쭉 불러봐. 네? 음, 음. 그래서 결과값은 실수배 3분의 1배 하니까 음, 음, 마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죠? 3번은 그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야, 갈수록 식이 좀 더러워지네요. 자,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든 실수배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괄호를 푼다. 실수배 분배 법칙 가능하다. 와우. 동량 계산해요. 네. 3x 마이너스 4x 하니까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는 이항하면 2a 마이너스 2b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하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 행렬 한번 써줄게요. 그러니까 시선 막 눈알 저기 있는 A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거 한 줄은 쓰라고. 그 다음에 암산은 허용해 드립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현태 쭉 불러보세요. 응? 아닌 것 같은데, 9? 이행 이열의 성분이요? 6 더하기 6 해야 되지 않아? 맞지? 오, 그럼 이행 1열의 성분은요? 6. 이행 2열의 성분은요? 30. 이렇게 떨어지네요. 됐죠? 괜찮아. 연산 실수할 수도 있지. 너 연산 실수했으니까 다음 문제 한 번 더 시켜야지. 자,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데요? 그래. 인생이 참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필수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두 2차 정사각 행렬. X하고 Y. 그렇구나. 자, 이렇게 있을 때요. 두 행렬의 합을 구하래요. X하고 Y하고. 근데 얘들아, 잡아. X, Y. 미지수 두 개. 연립방정식이요?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서 그 X를 먼저 소거하는 게 행렬 X를 소거하는 게 편하니 Y를 소거하는 게 편하니 Y를 소거하는 게 편하지. 어떻게 하면 돼? 그 위쪽 공간에 쓸게요. 기억식하고 니은식 더하면 된다. 이렇게요. 계획 쓸게요. 그러면 좌변 좌변끼리 더하시면 돼요. X 더하기 2X니까
3x요. 는, 우변에 있는 행렬끼리 더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더하기, 마4, 마9, 마3, 5 더하기 하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행렬 더 셈한 거 내가 빠른 속도로 그냥 적을게요. 너무 쉽다.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저기다가 3분의 1배 하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3, 마4, 0, 2 이렇게요. 그럼 y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저 연립방정식 다시 x를 아니 그 뭐지? x 소거하는 식보다 대입하는 게 빨라요. 그 기억식에서 행렬 x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지. 아이고야, 뭘 쓴 거야? 얘하고 여기에서 얘를 뺀 게 얘가 된다. 이렇게요. 그 얘들아, 짠 거 굴리면 y는 마3, 마4 이 앞에 행렬에서 이 행렬을 빼면 된다. 이렇게 연상이 되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현태 한번 답해볼까? 음, 음, 끝.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행렬은 좀 이렇게 쓰는 게 좀 약간 귀찮긴 한데 연산 자체는 어려운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필수 7번이요. 야, 세 행렬 A, B, C가 살고 있었어. 실수 X, Y가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죠, 얘들아? 그러면 이거 그냥 행렬 요 등식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씩 쓰시면 돼요. 잘 봐. 행렬 A한테 X배 해요. 행렬 B한테 Y배 해요. 더한 게 행렬 C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좌변은 하나의 행렬로 나타내면 일행 1열의 성분 x 더하기 4y다. 이게 뭐, 그치? 자, 그 다음에 1행 2열의 성분 2x 플러스 6y다. 그 다음 2행 1열의 성분 x 곱하기 0이니까 0 되겠죠? y다. 그 다음에 2행 2열의 성분 x 플러스 3y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그 실제로 얘들아 잘 봐. 이거 다 성립한다는 소리야. 1. 여기 되게 쓰기. 내가 다 쓰긴 하지만 0, y는 1, 그리고 x 플러스 3y는 0이다. 됐니, 얘들아? 그럼 이거 굳이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y가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기억에서 그냥 y 대신 1 대입해서 x값 구하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맞아요? 이게 정말 성립하는지 보려면 정말 2x 플러스 6y가 0이 나오는지, x 더하기 3y가 0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그치? 그래서 x의 값, y의 값, 이렇게 구하면 된다. 지금 제가 고등수학을 시작하고 정말 처음으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사실은요, 이제 행렬의 연산 마지막이에요. 곱셈. 선생님, 나눗셈은 안 합니까? 안 해. 행렬은 곱셈까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는 사실 그 실습의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행렬은 덧셈하고 곱셈만 덧셈, 곱셈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근데 그 행렬은 선생님 곱하기가 되면 행렬끼리 곱이면요. 최소한 두 개끼리 행렬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행렬은 아무거나 두 개의 행렬을 곱할 수가 없습니다. 덧셈에서는 같은 사이즈의 행렬에 대해서만 덧셈이 가능했거든요, 얘들아. 그런데 두 행렬이 곱을 이루는 건요, 형태가 조금 달라요. 일단 곱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부터 살펴봐야지. 그러면 어떤 행렬끼리 곱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보겠습니다. 거기요. 287페이지 1번 설명 건너뛰고 2번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행렬의 곱 어떻게 계산하면요. 얘들아 잘 봐. 내가 행과 열이라고 했지? 그럼 행렬의 곱에서도 행과 열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지금 1번 보시면 행렬 A, 행렬 B가 있죠? 그러면 줄을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앞에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열을 곱한다. 됐어? 그래서, 선생님, 근데 이거 곱한다는 게 어떻게 곱해요? 자, A하고 X를 곱해요. 그 다음에 순서 맞춰서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건 지금 사이즈가 1에서 그런데요. 4번 보세요, 4번. 4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곱할 거냐면, 앞에 있는 행렬의 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을 곱합니다. 근데 어떻게 곱할 거냐면 A하고 X를 곱하고 B하고 Y를 곱한 다음에 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앞에요. 행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앞에 행과 뒤에 열을 또 곱합니다. C하고 X를 곱하고 D하고 Y를 곱해서 역시 더합니다. 선생님 문자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숫자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거기 숙제를 줄이기 위해서 288페이지에 있는 거 288페이지. 거기에 뭐부터 곱해볼 거냐면요. 7번부터 곱해볼게요. 7번. 3번부터 해볼까? 3번. 자, 보세요, 얘들아. 행과 열을 곱할 거예요. 됐어? 자, 행과 열을 곱할 건데요. 잘 봐,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요. 1 곱하기 4 한다고요? 그럼 뒤에 있는 거 3 곱하기 2요. 하세요.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게 1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요, 앞에 1행과 뒤에 행렬에 2열을 곱해야 돼요. 근데 잘 봐. 얘들아, 앞에 행렬 1행, 뒤에 2열을 곱했어. 그럼 얘는 새로 만들어진 행렬이요. 몇 열의 성분이 될 것 같아? 1행, 2열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1행, 2열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1행, 2열의 성분이 될 거기 때문에 옆에다 써줘야 돼. 여기 옆에다가 1행, 2열의 성분이야. 그래서 1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됩니다. 행렬이 이렇게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10, 그 다음에 5 더하기 21 해서 2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쉬운 7번을 한번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앞에 행렬에서 선생님 1행과 뒤에 있는 행렬, 선생님 1열뿐이 없는데요. 네, 봐봐. 얘 1행, 1열 곱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한 결과는 새로 만들어진 행렬에 어떤 성분이 될 것 같아? 1행, 1열의 성분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한 번 선생님 곱해볼게.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선생님, 근데요, 앞에 행렬에요. 2행도 있어요. 2행과 1열을 곱할 거야. 그러면 2행과 1열을 곱한 이 결과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 될까? 마찬가지 2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야. 2행. 그래서 그 밑에 적을게요. 그래서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행렬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8, 야야야, 암산. 8 빼기 2에서 6, 4 빼기 6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행렬이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시켜볼게. 네, 행렬끼리 곱이요? 되겠어? 안 되겠지. 그거 조금 이따가 요거부터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4번을 여러분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4번. 자, 그래서 행렬을 곱할 때 얘들아, 밑줄을 그어. 이렇게. 잘 봐. 1행, 1열. 이렇게 먼저요. 됐어? 자, 그러면은 재윤아, 이렇게 곱한 거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 될 것 같아? 좋아. 불러봐.
2. 오케이. 계산 또 한 번 해야 되지. 그럼 재윤아, 1행 2열을 곱한 결과는 몇 열의 성분이 될 것 같아요? 1행 2열. 어디다 써야 돼? 불러.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1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8번으로 넘어와, 현서야. 8번이야. 자, 1행 1열을 곱할 거예요. 그럼 몇 열의 성분 되겠어요? 8번이에요. 8번. 현서요. 불러봐. 음. 그 다음 곱하는 거요. 2행 1열을 곱해주세요. 그럼 몇 열 성분 됩니까?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한 번 계산하면 31, 그리고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죠? 이 현태 좀 복잡해 보이지만 현태야 괜찮아? 10번 볼게요. 이론대로 하는 거야, 현태야. 야, 현태야 느낌적인 느낌 물어볼까? 10번. 곱하기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런 질문 저기 하지 않네. 봐봐. 1행 1열 곱할 거지. 이거 성분 몇 개 나올 것 같아? 토탈 성분 몇 개 나올 것 같아? 4개 나오겠지. 자, 보자. 자, 그럼 이렇게 1행 1열 곱했어요. 그럼 몇 행 몇 열의 성분? 불러. 그 다음은요. 1행 2열의 성분 쓸 거야. 1행 2열 불러봐. 좋아. 그 다음에 몇 행 몇 열? 좋아. 해봐. 어. 그 다음에 몇 행 몇 열의 성분? 해서. 오케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요. 됐어? 이런 식으로 다 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렬끼리 곱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얘들아, 잘 봐. 선생님, 두 개 행렬을 곱할 때는요, 아무 행렬이 다 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런 짓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만약에, 자, 다시 앞으로 와서 287페이지로 다시 넘어오세요. 자, 행렬의 곱셈해서 얘가 덴박에, 야, 이런 사이즈의 행렬끼리만 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내가 위에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앞에 행렬은, 자, 내가 지금 쓴 행렬은요, 몇 바이 몇이야? 2, 1, 3. 연습 게임 하자는 거지, 연습 게임. 성분이 3개 있어요. 이거 몇 바이 몇이야? 야! 1 바이 3.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내가 잡아? 행렬 곱할 건데요. 네, 1 곱하기 3. 네, 1은 3열. 가로줄 하나뿐이 없잖아. 세로줄 3개 있는 거야. 자, 내가 저 행렬을 곱하고자 했어. 그치? 이거 몇 바이 몇이야? 4하고 마이너스 성분 2개지. 몇 바이 몇이게? 이거 2바이 2행 1열이에요. 그쵸? 이렇게 돼 있죠? 자,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요. 1행 1열끼리 곱해야 되거든요. 곱할 수 있어? 곱할 수 있어? 짝이 하나 없을 텐데? 2하고 4 곱하면 되고요. 1하고 마이너스 곱할 건데 저 3은 누구하고 곱할 건데? 없지. 짝이 맞아야 돼, 이렇게.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얘끼리는 곱할 수가 없다, 야. 야, 그럼 니네 지금 연습 게임 한 걸 한번 생각해 볼래? 이거 잘 봐. 내가 앞에 거 N 행렬이고요. 뒤에 거 뒤에 행렬에서요. L 곱하기 K L 바이 K 행렬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N하고 L이 뭐 해야 될 것 같아? 개수가 여기서 이렇게 같아야 돼.
아니요? 잘 봐. 그럼 내가 연습 게임 다시 한번 해줄게. 2, 1, 3.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곱하려면요. 여기요. 성분이 몇 개 있어야 돼? 곱하고자 하는 행렬, 뒤에 행렬에 성분이 몇 개 있어야 될 것 같아? 개수 맞추려면은 봐봐. 이렇게 개수 맞춰줘야 돼요. 맞냐? 성분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뚜루룩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4,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있는 행렬은 곱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곱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곱할 수가 없다니까? 열에 만약에 자 이렇게 되면 이건 곱할 수 있어. 2 곱하기 4 미안 이거 1행 1열 성분이 없을 거야. 2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0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뒤에 곱해진 행렬에요. 만약에 성분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이 1은 누구하고 곱해줄 건데? 뭔 소리야. 그래서 얘들아 잘 봐. 그래서 여기서 봐봐봐. 니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앞에 행렬은 지금 1 곱하기 3 행렬이고요. 뒤에 있는 행렬은 현서야 뒤에 있는 이 행렬이요. 이거 보라색 없다고 생각해. 이거 몇 바이 몇이야? 땡. 맞네. 3바이 1이죠? 이럴 경우에 곱할 수 있다는 소리야. 3바이 2 될까 안 될까? 돼요, 당연히.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얘네끼리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형태를 맞춰서. 얘네끼리 숫자가 같아야지. 그건 상관없어. 이것도 계산 가능해요. 1바이 3, 3바이 2. 당연히 가능해요. 여기만 같으면 된다니까? 얘만 같으면 무조건 곱할 수 있다야. 선생님 뒤에가 3바이 3이면요? 당연히 가능하지. 그거 상관없어. 이렇게요. 여기까지 같으면 무조건 곱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야,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 야, 그러면 새로 이제 어떤 행렬끼리 곱하는지 알 수 있어. 그럼 만들어진 결과는 몇 바이 몇 행렬이 되는지? 잘 봐, 얘들아. 이게 문자로 들어가면 이게 어렵고요. 우리 아까 지금 풀었던 288페이지에서 선생님이 보기로 3, 4, 7, 8, 10 이렇게 풀었거든요. 보여? 자, 3번 볼게요. 3번. 3번부터 봐. 자, 3번은요. 앞에 행렬이 몇 바이 몇이었어? 재훈아? 1 바이 2죠? 그럼 뒤에 곱해진 행렬은요? 얘는 당연히 곱할 수 있어서. 왜? 이 2가 같으니까. 됐니, 얘들아? 자, 그럼 만들어진 행렬의 사이즈를 보실래요? 자, 얘들아, 만들어진 행렬은요, 몇 바이 몇이야? 1 바이 1이죠? 1 바이 2가 되죠? 그 사실은 얘하고 얘가 나머지, 사실은 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바이 2 행렬 된다는 소리야. 한 번 더 볼게. 4번 똑같으니까, 4번이 똑같고, 7번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7번. 현태야, 7번은요, 앞에 행렬이 몇 바이 몇이야? 2 바이 2. 그 다음에 뒤에 행렬은요? 2 바이 1. 얘네끼리 같으니까 곱할 수 있었구나. 그치? 그럼 만들어진 행렬의 형태 보세요. 이게 결과거든요. 몇 바이 몇이야? 그래서 얘네가 같아지면 없어지고 만들어지는 행렬이 2 바이 1 행렬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현수야 10번 한번 보세요. 10번은요. 앞에 행렬 몇 바이 몇이야? 2 바이 2. 뒤에 행렬은요? 2 바이 2. 그래서 이거 가운데 얘네끼리 같기 때문에요. 사실 이걸 말로 하면 앞에 행렬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아야지만이 이거 곱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앞에 행렬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얘네가 없어져.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곱하면 만들어지는 행렬의 사이즈는요? 결과 보세요. 2바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행렬의 곱셈은 저 앞에 문자식으로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머리가 뽀사질 수도 있어. 실제로 행렬의 곱셈을 구하는 거 연습하고 이 결과 가지고 결론 추측해도 괜찮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필수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8번.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자, 등식에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 y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앞에 있는 행렬은요, 앞에 있는 두 행렬의 곱이야. 이거 좀 연습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식을 쓸 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앞에 있는 행렬은 2 by 2, 뒤에 있는 행렬도 2 by 2.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몇 by 몇 나와야 되는 거야? 2 by 2가 나와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거 연산을 선생님 그 위쪽 공간 활용해서 해볼게요. 자, 1행 1열부터 차례대로 성분. 재훈아. 어, 좋아. 두 개씩 부르자. 재훈아, 그 다음에. 에이? 0. 오케이. 그 다음 현서. 그 다음. 0 더하기 넷, x. 이렇게 되겠죠? 는 현재 오른쪽이요. 1행 1열의 성분 그냥 식으로 쭉 얘기해봐. 아, 내가 예를 들어서 20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1행 1열? 그럼 1행 2열의 성분은요? 2 곱해야지. 6-x에다가 2를 곱해야지. 실수배. 네? 아니, 2x를 더해야죠. 어이? 아니, 얘하고 얘 같은 성분을 더해야죠. 자, 그럼 2행 1열의 성분은요? 2행 2열의 성분은요? 좋아요. 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행렬이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x, y 값은 얼마가 돼야 돼, 현태야? 12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2요. x하고 x하고 같아. 이거 당연하거든요, 얘들아? 그쵸? 그 여기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x하고 y 값을 구하래요. 야, 이거 잡아. 기억, 니은, 디귿. 누구하고 누구하고 연립하면 x하고 y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하고 누구 연립? 니은, 디귿이야. 이게 가장 쉬워. 그치? 그래서 니은식에 디귿식 y는 하고 정리해서 10-2x를 대입하는 게 가장 쉬운 식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 대신 10-2x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잘 봐. 이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인데 2를 나눠서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겁나 쉽네. 그렇죠? 나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데?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 나오거든요, 얘들아.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 x가 2일 때 y가 얼마야? x가 2일 때 y가 얼마야? 지금 내가 얘들아 이걸 기억식에 대입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니은식과 디귿식을 연립했거든요, 얘들아. 이 값을 기억에 대입하면 안 돼. 니은이든 니은 또는 디귿식에 대입해. 사실 니은식이 더 쉬운 거죠. 니은식을 보면 x가 2일 때 y는 6 되는 거고요. x가 3일 때 y 얼마 돼요? 4 되죠? 근데 너 잘 봐. 나 기억식 안 봤다. 맞냐? 그럼 기억식을 만족하려면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은요. 25 지금 안 된다는 거 느껴? 안 돼.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25를 만족하죠. 그래서 x는 3, y는 4만 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일단 모든 성분이 같다라는 거 써놓고 누구랑 누구랑 연립할 건지 나머지도 성립하는지 한번 이게 사실은 답이 하나 나오면 걔가 맞겠지. 근데 이렇게 두 쌍이 나오면 마지막 기억식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한 쌍 나온 걔가 답이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필수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9번. 자, 2차 정사각 행렬 A. 그럼 얘들아, 얘는 몇 바이 몇 된다는 소리야? 2차 정사각 행렬하면. 2바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대.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뭘 하라는 소릴까? 보이니 얘들아? 자, 봐. 이거 할 때 그 어떤 센스가 발휘가 되어야 되냐면 이런 센스가 발휘가 돼야 돼. 잘 봐. 선생님 이거 보니까요. 일단 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이고야. 잘 봐. 이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같은 꼴의 두 행렬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요. 두 행렬 합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여기 보시면요. A, B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진 행렬, C, D 이런 성분으로 이루어진 행렬. 그럼 얘를 이 행렬에다가 실수배 2배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C, D 이 행렬에 3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봐 얘들아. 잘 봐. 여기에다가 내가 처음 이 등식에다가 문제는 원래 이런 형태였어. 이 행렬에다가 A 형렬을 곱하래. 그치? 문제에서 내가 요 행렬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알아봤고요. 문제는 이 행렬에다가 앞에다가 A를 곱하라고 했어. 그치?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내가 위에다 정리한 이 식에다가요. 좌우변 똑같이 행렬 A를 곱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행렬 A를 곱했다. 그래서 잡아. 대신 이거 행렬 앞에다 곱했잖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도요. A 행렬을 여기다도 곱해줘요. 이렇게요. 오다 수점 해도 돼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실수 배는 사실 A는 행렬인데 2는 곱하기 2는 여기 있는 이 A는 실수죠. 그치? 이거 맨 앞으로 갈 수 있어. 맨 앞으로 가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2 이렇게요. 마찬가지 뒤에 있는 3도요. 실수니까요. 문자 맨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얘가 문제를 봐. 얘가 이거 한 결과가 얼마랬어? 문제에서 찾아. 행렬 A와 AB 이 행렬을 곱한 결과 행렬 뭐다? 1이다. 그거에다가 실수배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 뒤에 행렬 A에다가 C하고 D 이 행렬 곱한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행렬 1, 마이너스 1 이런 행렬이다. 그럼 그 행렬에다가 3배를 한 거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긴 문자 대신에 이렇게 생긴 문자를 대입한다라는 식이 된다는 소리야. A 곱하기 CD 이렇게 생긴 문자 대신에 이렇게 생긴 문자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괜찮지? 그래서 결과값은
얘도 마찬가지 실수배를 해라. 3 다시 실수배를 하시라. 그래서 같은 성분끼리 더하시라.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필수 9번이 조금 머리를 굴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거를 보고 어떤 실수배를 했는지 이거가 잘 안 잡히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 좀 하면 돼요. 자, 일단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쌤이도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90페이지. 자, 그래서요. 거기 290페이지 보면요. 잘 봐. 행렬 A가 정사각 행렬이래. 정사각 행렬이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쓰는 이거 차수거든요. MN이 자연수일 때 당연해. 야,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소리야. 지금 A제곱 이렇게요. 이거 의미가 뭐냐면 행렬 A 자체를 몇 번 곱하라는 소리 같아? A요. 사실 이거 문자에서 우리가 지수 쓸 때는요. 그런 의미잖아. 행렬 A를 몇 번, 문자 A를 몇 번 곱해라? 2번 곱해라.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세제곱은 3번 곱해라. 근데 얘들아 이게 어차피 같은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선생님 이거 그러면 자 위에 쌤이 연두색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행렬 A 2번 곱한 거에다가 다시 곱하거나 아니면 뭐 행렬 A 2번 곱한 거에 다시 앞에다 곱하나 상관없어. 똑같은 행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끝끝내 보시면 잘 봐. 여기 맨 뒤에 A라는 행렬을 n 플러스 1번 곱하래. 그럼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또는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A한테 다시 A 행렬 n번 곱한 결과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요. 거듭제곱이야. 아, 행렬도 거듭제곱이 가능하구나. 거듭제곱의 의미가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하는 거잖아. 행렬 자체도 똑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하는 거 가능하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볼래? 선생님, 지수 법칙 이거 성립하느냐? 이거 만약에 우리가 문자라고 생각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요.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있죠. 이거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행렬 A를 n번 곱하고 다시 n번 곱해? 그럼 n 플러스 n번 곱한 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수의 거듭 제곱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아, m 곱하기 n. 네, 이렇게요. 됐니, 얘들아? 근데 mn이 당연히 행렬에서는 자연수일 때만 주니까 뭐 이건 크게 걱정할 조건은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거기 밑에 보세요. 행렬의 곱셈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곱셈에서는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근데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따 문제를 풀면서 보여줄 일이 여기 얘가 있는데요. 여하튼 잡아. 선생님, 그 합과 곱이 정의되는 세 행렬이야. 합과 곱이 정의되는 행렬에 대해서 이거 봐봐. 순서가 행렬 A 곱하기 행렬 B죠. 근데 이거는 행렬 B하고 행렬 A를 곱한 거하고 같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요. 거기 설명에 행렬 A하고 행렬 B를 곱하면 근데 이거 같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왜냐하면 그 A 곱하기 B는 앞에 행렬 A의 1행과 2행을 곱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B하고 A를 곱하면 잡아 여기. A, B 행렬 곱할 때 1행, 1렬을 곱한 성분이 이렇게 1행, 1렬의 성분이 되거든요. 근데 B 행렬하고 A 행렬을 곱해봐. 그러면 1행, 1렬을 곱해봐. 전혀 다르다는 거 느껴? 계산 결과가 다르겠지. 그렇게 해서 행렬끼리 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안 바꾸면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소리야. 됐어, 얘들아?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도 잘 봐. 이거 똑같은 거야. 자, 곱셈 분배 법칙 성립해요. 대신 분배한 순서 잘 봐.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자 봐. A 곱하기 B 더하기 C야. 그럼 이거요. 얘들아 순서 바꾸면 안 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란 소리야. 자, 3번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요. 3번 A를 분배하라 그랬는데 이거 B 곱하기 A 더하기 C 곱하기 A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 순서 잘 봐야 된다는 소리 곱할 때. 자, 그래서 뒤에 것도 보세요. 얘도
A, B한테 분배하는데 지금 C가 뒤에 가서 곱해져 있으니까 A 곱하기 C하고 B 곱하기 C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행렬끼리 분배 법칙은 성립하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잘 보란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실수 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행렬 A하고 B하고 곱한 결과에다가 K배를 해. 그치? 어차피 K배를 할 거거든? 그럼 이 K배는 행렬 A한테 K배 한 다음에 행렬 B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K는 한 번만 곱하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한 거야. 또는 B한테 먼저 KB하고 행렬 A 이렇게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그리고 아까 영행렬 정의해줬잖아, 얘들아. 이 영행렬의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곱하잖아? 근데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다 000, 모든 성분이 0000이야. 그치? 그럼 곱해서 더해도 다 이건 죄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행렬은 곱하면 죄다 0 됩니다. 뭐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얘는 빼박 0 각 성분이 모두 0 된다라는 소리야. 이거는 굳이 선생님 계산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됐어?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 그 전에 거기 우리 291페이지 보면 그 이 행렬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고 갈게요. 뭐냐면 얘들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행렬에서는요. 곱하는 방법, 행렬의 곱셈, 행렬끼리의 곱셈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요. 꼭 잘 알고 넘어가야 돼. 단위 행렬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냐면요. 자, 일단 조건이 있어. n차 정사각 행렬이어야 해요. 정사각 행렬 중에서 내가 지정하는 줄만 성분이 1이고 그 외의 성분은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긴 행렬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방향에 있는 모든 성분이 1. 그 외의 성분은 싸그리 0. 됐어? 방향만 잘 기억하면 돼. 됐냐? 이런 행렬을 뭐라고 한다?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예, 계산이 아마 보일 거야.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는 문제가 있을 건데요. 잘 봐야 되라. 단위 행렬은 곱하잖아? 그러면 원래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나 곱해나 뒤에나 원래 그 행렬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행렬끼리 곱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은데 이건 단위 행렬은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그 행렬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설명에서 보시면 자, 이거 그냥 한번 볼게요. A라는 행렬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A, B, C, D 그리고 단위 행렬은 얘들 잘 봐. Y는 X 방향의 성분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은 0이어야 돼. 자, 이거 한번 곱해 볼 거야. 행과 열을 곱할 겁니다. 현서, 두 개씩 대답해 보자. A, B. 그 다음 현태.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게 이제 2행 1열이거든요. 그치, 2행 1열을 곱하면 돼요. C. 그 다음에 나 C 더하기 0이야? 그 다음에 D 더하기 0. 0 더하기 D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아, 그럼 앞에 것도 쓰려면 A 더하기 0 이렇게 쓰면 되고 0 더하기 B 위에 것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와. 보이냐? 천재 아니야. 그쵸? 단위 행렬을 곱하면 나 자신의 행렬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잘 봐. 단위 행렬 거듭 제곱하잖아? 단위 행렬 거듭 제곱하잖아? 여기서 그 예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y는 x 방향만 성분이 1이고요. 나머지는 모든 성분이 0이다. 2차 정사각 행렬 y는 마이너스 x 방향 성분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에요. 곱해볼게. 재훈아, 두 개씩 불러보자. 그치, 1 더하기 0. 그 다음에 1행 2열의 성분은요? 0 더하기 0 되죠? 그럼 다시 2행 1열의 성분은 재훈아? 0 더하기 0 나오죠? 그 다음에 2행 2열의 성분은요? 어디가? 2행 1열의 성분이요? 그래요. 그럼 2행 2열의 성분? 네. 그래서 보세요, 얘들아. 1, 0, 0, 1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지?
그래서 단위 행렬은 계속 거두절곱 해봤자 개 나온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래서 이 행렬은요, 곱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그 전개하는 공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있지? 이거 성립하지 않아. 그거는 곱셈 공식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실수끼리 교환 법칙, 얘는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아, 여기 이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나중에 하자. 문제 풀면서 하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재 그 가지고 있는 그 특강에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언젠간 얘기했지만 교과 과정을 자꾸 공식을 자체를 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양, 자제하고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옛날에 선생님 공부할 때는 이게 막 이거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 근데 굳이 이거 몰라도 문제를 다 풀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건너뛸게. 이 예를 들면 그 사실 292페이지에서 그 634번은 다음 시간에 질문 받으면서 이미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냥 거듭제곱 한번 293페이지 한번 나가볼게요.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자, 293페이지 필수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귀찮은데. A 두 번 곱하라는 거지, 그치? 이거 그냥 각각 A하고 B 먼저 구해야 돼. 어. 그냥 얘 잡아. 얘 안 풀면 안 돼요? 되겠냐고. 그냥 풀어, 얘들아. 이거 행렬. 야, 그럼 잘 봐. 이거 행렬 A를 구하려면 B를 소거하면 되지. B 소거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B 곱하고 빼기 니은 하면 요거 행렬에 대한 식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기억식에다가 2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2A 빼기 A니까 3A 되겠죠? 는 행렬에다가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2를 곱할 거야. 이렇게 써줄게요. 이 행렬에다가 2를 곱할 거고 빼기 우변에 있는 행렬 이렇게 할 거다야. 이렇게 는 맞춰서 계산하면 자, 현태 각성분 다 얘기해봐. 음? 어, 음? 좋아. 그럼 얘들아 이거 3배 A 한 거야. 그럼 A라는 행렬은 양변에 뭐 곱해야 될 것 같아? 3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행렬에도 실수배 3분의 1 곱해서 A는 얼마가 나온다? 0, 0, 2,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예를 들면 너네가 B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 야, 행렬 A 두 번 곱한 결과는 0, 0, 2 얘를 곱하면 된다. 0, 0, 2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이거 연습은 밑에 문제 풀면서 또 연습할 거기 때문에 같은 행렬 여러 번 곱하는 건 할 거기 때문에 자, 11번 한번 볼게요. 필수 11번. 선생님, 전 그럼 필수 문제 안 풀어도 됐나요? 필수 문제 풀어서 답 내보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도 풀어봐야 돼. 내가 교재 문제 그 숙제 내줄 때 확인할 거야. 다시 풀어봐야지 당연히. 자, 자 볼게요. 행렬 A에 대해서 얘들아 잘 봐. 오, 행렬 A를 n번 곱하면 이거를 만족한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이거 얘들아 규칙 찾으라는 소리야. 그런 거 느껴?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여기 옆에다가 A를 두 번 곱해볼게. 그래서 자, 이 결과 자, 재훈아 선생님, 얘들아, 이거 잘 봐. 일행 일열 이렇게 줄 그으면은 구분하기가 쉽거든요? 너희들도 줄 그어서 산수하시면 돼요. 불러봐. 1, 그 다음 성분. 1 더하기 0 되는 것 같은데요? 0 곱하기 많이, 1 곱하고 0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계속해.
1행 2열의 성분은요? 0. 그 다음 2행 1열의 성분이요. 마이너스 2. 2행 2열의 성분은요? 1. 이렇게요. 잘 봐. 야, 너네 잘 봐. 원래 행렬 A하고요. 행렬 A 두 번 곱한 거 어떤 변화가 생겨? 어떤 변화가 있어? 원래 행렬 A와 성분만 두 배가 됐네. 선생님, 그러면요. 다른 성분은 그대로고요. 2행 1열의 성분만 두 배가 됐어요. 그럼 추측해봐. 이거 세 번 곱하면 역시 어떤 성분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요. 2행 1열의 성분만 뭐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이 될 것 같지? 한 번만 계산해보고 이제 일반화시키면 돼. 그래서 A 행렬 세 번 곱한 거는 자 여기다가 다시 A 행렬 곱해. 그래서 1, 0, 마이너스 2, 1에다가 행렬 A 다시 곱합니다. 현서 쭉 불러봐. 잠깐만. 행렬 줄 긋고요. 1, 0, 마 3. 놀랍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그러면 A를 n번 거듭 제곱하면 나머지 성분 얘들아 잘 봐. 나머지 이렇게 생긴 요거 기억인가? 얘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여기 변함 없다. 2행 1열의 성분만 뭐가 된다? 마이너스 n 된다. 이렇게 규칙 찾는 거야. 어렵지? 않다. 그래서 n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요. 괜찮지? 그래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니네가 규칙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거듭 제곱을 하면 된다라는 소리야. 필수 12번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12번. 자, 얘들아 잘 봐. 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 행렬 A하고 B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잘 봐. 이거 사실 곱셈 A하고 B가 실수라면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행렬이다. 자, 얘들아 이게 뭐냐면 잘 봐.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C 이게 지금 행렬이잖아. 이거 곱셈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잘 봐. 이렇게 할 거야. A를 A 빼기 B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고 사실 분배 법칙은 기본이 이거였어. 아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 쳐다보지 말고 화면 쳐다봐야지. A 곱해 A 곱하기 A는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빼기 A 곱하기 B야.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는데 이거 A 곱하기 B라고 쓰면 안 된다고. BA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렇게요. 그치? 근데 내가 분명히 행렬은요. 이거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 맞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같으려면 야 여기 나와 있는 중간항이 이거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0. 즉 AB하고 BA하고 곱이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A 행렬, B 행렬 곱 1, 1, 1, 0 A, B, 4, 1 이렇게 곱이요. 현태야 이거 곱해보자. 행열. 네. 1행 2열 성분 못 들었어. 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4 아니고 A 플러스 0 같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B, A 행렬 곱해야 돼요. A, B, 4, 1 이렇게요. 그래서 1, 1, 1, 0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자, 재윤아. 그 다음 A. 그 다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하고 B, A하고 선분 표시 뭐야? 미친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A 더하기 4하고 A 더하기 B하고 같아야 돼.
그 다음에 B 더하기 1하고 A하고 같아야 돼. 그 다음에 A는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분 B는 4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래서 A는 5, B는 4다. 이렇게요. 아이나 거기 그거 뽑아. 필수 1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정사각 행렬 A하고 B가 살고 있었는데 행렬 A하고 B를 더하면 영행렬 나온대. 오. 행렬 A하고 B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된대. 오. 그러면 A의 2023번 여기서 느껴야 돼. A를 B 행렬을 2023번 곱하라는 소리겠어? 아니지? 규칙 찾으라는 소리야. 그런데 이거 얘들아 행렬의 연산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라는 소리야. 잘 봐 얘들아. 얘하고 얘 이용하라는 소리거든요. 자, A 더하기 B는 영행렬이래요. 그럼 이거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또는 좌우에 똑같이 마이너스 B 행렬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얘들아? 잘 봐. 야 나는 행렬 A의 거듭제곱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면 A하고 마이너스 B하고 같다라고 했거든요. 양변에 똑같이 A를 곱할게. 근데 여기 A를 곱하는데 잘 봐. 앞에다가 A를 곱할게. 그럼 이거 마이너스 AB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 뒤에다 A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서 AB가 단위 행렬과 같다라고 했잖아. 의대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래서 A 제곱은 마이너스 AB와 같아. 마이너스 AB는 뭐야? 마이너스 2야. 이렇게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단위 행렬 나오잖아? 그럼 그거 끝이야. 왜냐하면 단위 행렬은 계속해서 거듭 제곱해봤자 뭐가 나온다 해서? 지 자신. 맞아? 단위 행렬은 거듭 아까 몇 번을 거듭 제곱해도 단위 행렬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단위 행렬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잘 봐야 되라. A의 2023제곱은요. A의 제곱을 몇 제곱하면 돼? 1011 곱하고 다시 A 한 번 곱하면 되죠. 그럼 얘들아 잘 봐. A의 제곱이 마이너스 2하고 같았거든요. 1011하고 A를 곱한 결과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단위 행렬 2는요.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2가 나오는 건데 대신 이런 거 상식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1을 홀수만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는 3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 아까 했죠. 단위 행렬을 곱하면 뭐가 돼? 그냥 A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살고 마이너스 A로 떨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단위 행렬은 곱하면은 그 원래 A가 나온다니까. 아, 앞에서 했었어. 계산했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식 하나 더 써야 되겠죠? 이 앞으로 와서 쓸게요. 식은 좀 이상했는데 여하튼 잘 봐야 되라. 요번에는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 B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B는 마이너스 A와 같다. 그럼 B가 마이너스 A와 같으면 요번에도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들아 잘 봐. 선생님 뭘 할 거냐면 선생님 다른 식으로 해볼게. A, B는 이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A를 곱할 건데 이 앞에다 곱할게요. 이렇게요. 그럼 얘 마이너스 A 곱하기 A 이렇게 되거든요. 미쳤네. 왜 A를 곱해? B를 곱해야지. 미친 자구나. B의 거듭 제곱인데. 미안합니다. 연두색 자리에 아이고야. A가 아니고 B의 거듭 제곱을 하기 위해서 B를 곱해 주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근데 A, B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뒤에다 곱해야 되겠다. 미안마. 여기 다시 써야 되겠다. 봐봐. 이거 양변에 B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 A, B의 곱이 단위 행렬이다.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B를 뒤에다 곱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즉 b제곱은 마이너스 ab와 같다. 그럼 ab가 단위 행렬 2니까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b의 2023제곱은 b의 제곱을 1011번 곱하고 다시 b를 한 번 곱한 결과 그래서 b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넣으면 1011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살고 단위 행렬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단위 행렬 자체 b를 곱한다. 단위 행렬에다가 다른 행렬 곱하면 그 행렬 나온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식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는 그렇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 하면 된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 얘들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거든요. 그치? 그럼 b 대신에 이거 뭐라고 넣어야 될까? 맞아. 마이너스 a라고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a. 아,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구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숙제를 294페이지까지만 내줄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필수 14번 해주면서 케일 해밀턴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